이 누나가 한 봐줬다 하면서 잘 봐봐래. 그러면서 바닥에 딱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누워서 처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하는 인사말 반갑습니다 타키라카입니다. 사토리가 구수한 게 그냥 일단 등장부터가 굉장히 강렬한 임팩트였어요. 그리고 나오는 그 대사 인생 모토가 끝까지 놀자 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장난꾸러기고 놀고 싶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바로 메탈 카드보드 와일드 타키! 애니메이션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등장을 했었던 그런 타키인데요. 패키지부터 메탈 카드보드 W 특유의 그 분위기와 함께 이제 타키의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발매는 2026년 2월 중순 발매 예정이고요. 가격은 46,9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히어로타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패키지, 방금 이야기했듯 타키의 셋업된 모습이 그려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비클 모드, 스포츠카죠? 이런 모습. 옆에는 준의 모습. 타키 아직 저거 못 잡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나? 뭐 아무튼 이게 준이랑 같이 있으니까 뭐 보기는 좋습니다. 뒤에서 근데 장난치러 달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발 걸 것 같고 막. 그리고 반대쪽에 이제 기본 웨폰으로 치타 너클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백팩에 있었던 기본 웨폰인 것 같고, 이제 메탈 카드, 이제 카드 웨폰은 소닉 러너 다리에 장착되는 추가 다리 파츠죠. 외골격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뒷면으로는 이제 메탈 카드 포함, 이제 소닉 러너 메탈 카드 얘기고요. 더욱 강력한 와일드 카드봇의 등장. 타키가 일단 속도로 압도를 하니까요. 더욱 강력한 건 맞는 것 같네요, 진짜. 자, 그럼 오픈! 짜란! 짠! 짜란! 내용물은 블리스터 하나 들어있고 셋업된 상태로 포장되어 있네요. 이제 메탈 카드가 따로 들어있는 형태. 그러면 꺼내고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구성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타키 본체랑 이제 메탈 카드인데 카드 웨폰이 따로 나와 있지 않은 건 좀 의외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메탈 카드입니다. 타키 컬러에 맞게 진한 노란색. 이게 거의 좀 더 진해지면 주황색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진한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멋진 타키의 모습, 웨폰 카드가 좀 더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일러스트. 뒷면은 역시 와일드 카드봇의 엠블럼 들어가 있어요. 멋지네요. 다시 봐도 코팅도 잘 되어 있고 말이죠. 그리고 역시나 매뉴얼 들어가 있습니다. 개봉 직후 상태부터 진행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셋업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라서 오늘 리뷰는 셋업을 풀고 웨폰 카드로 만들고 본체부터 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타키 분리해봐야겠죠. 일단 팔은 그대로 바깥쪽으로 빼서 이제 락 걸고 있는 후크를 빼주면 됩니다. 이 손목 부분에 락이 걸려 있거든요. 잘 빼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리로 갑니다. 발목으로 가면은 기본 타키의 발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이 락을 풀어줄게요. 이렇게 푼 다음에 안쪽 종아리 패널을 열고 바깥쪽으로 그냥 빼주면 됩니다. 내부에 이렇게 안쪽 종아리 쪽으로 고정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대로 빼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타키의 기본 발을 락을 풀어서 종아리 안쪽을 열고 바깥쪽으로 빼주면 된다. 그 다음 카드 웨폰을 가지고 와서 이제 열어놓은 패널을 닫고 발 앞쪽을 위로 90도 꺾고 이것도 역시나 한 클릭 한 클릭 되는 형태고요. 뒤쪽 발꿈치를 역시 한 클릭 한 클릭 앞쪽으로 접어주고 그리고 발목을 안쪽으로 또 꺾어줍니다. 이쪽 역시 라쳇으로 되어 있어요. 접고 그대로 위로 슬라이드해서 이제 고정 핀들 제 위치 넣어주면 한쪽은 완료.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주면 되겠죠. 패널 접고 발 앞쪽 접고 뒤꿈치 접고 안쪽으로 꺾고 슬라이드. 그 다음 이 꺾여있는 부분이 다리 뒤쪽끼리 맞물릴 건데 일단 뒤집고 교차하듯이 해서 이렇게 뒤쪽 조인트끼리 맞춰서 끼워줍니다. 그 다음 이 넓은 쪽에다가 메탈 카드 끼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장착. 빠밤. 이 반대쪽에는 조인트가 한 개밖에 없고요. 이렇게 조인트 4개 있는 데에다가 끼워주면 됩니다. 메탈 카드 완성! 이쪽은 심플합니다. 자, 그럼 기본 웨폰 치타 너클 수납도 해봐야겠죠. 일단은
이 앞쪽에 발톱이 튀어나와 있어서 이걸 집어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퀴가 있는 방향, 이 주황 색깔 아머가 있는 방향이 앞이거든요. 이 앞쪽으로 이 손목을 돌려주면 돼요. 중앙에 축이 하나 보이죠? 이걸 기준으로 돌리면 됩니다. 아 근데 발바닥 귀엽네요, 그죠? 그러면은 앞으로 돌려보도록 하죠. 짠! 보셨나요? 발톱이 수납됩니다. 연동돼가지고 다시 돌리면 나와요. 요렇게. 아니, 어라? 이런 연동 기믹이 이거 어마어마한데? 이야, 놀랍습니다. 아무튼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앞쪽으로 90도 이렇게 돌려주면은 발톱을 넣으면서 수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팔은 오른쪽으로, 이제 왼팔은 왼쪽으로 가서 수납되는데 이 손목 뒤쪽에 고정되던 핀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딱 소리 나면서 고정이 될 겁니다. 이 아래쪽에 핀도 하나 있어서 요 밑에 구멍 하나 보이죠? 이거랑 또 맞물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합해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가만 보면은 이 수납되는 내부에도 이 발바닥 디테일이 있어요. 여기다가 발바닥 넣어주세요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넣으면서 딱 소리 나면서 싹 들어가죠. 자, 이렇게 타키의 기본 형태 완성! 자, 이렇게 그럼 본체 완성됐으니까 살펴보도록 합시다. 타키! 일단 전체적으로 진한 노란색과 주황색, 거기다가 검은 색깔들도 보이는 말 그대로 치타가 연상되는 그런 컬러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곳곳에 검은 색깔 점들도 막 보이기도 하고요. 그 와중에 막 빠르게 달린다라는 이미지 덕분인지 이 다리 쪽은 진짜 운동화를 신은 것 같은 그런 러닝화 이미지라던가 종아리 같은 경우도 진짜 운동하는 그런 근육질 같은 이미지, 그런 것도 보이기도 하고요. 약간 야생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백팩도 그냥 단순히 거대한 백팩이라는 느낌보다는 마치 배낭처럼 보이는 그런 이미지도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탄탄한 허벅지 조형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럼 사이즈 비교도 해봐야 되니까 오늘 리뷰에 출연해줄 다른 친구들도 불러보도록 하죠. 블루카, 나이트 그리폰, 오, 화면을 올려서 다이건, 거기다 플레이온까지 오늘 리뷰에 함께 해줄 친구들인데, 사이즈 비교를 해보면 딱 이제 타키도 소형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대신에 블루캅보다도 머리 기준 키가 작아요. 딱 블루캅이랑 눈높이를 맞춰서 정면으로 보면은 블루캅이 머리 한 개 정도는 더 커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사이즈를 재보면 머리까지가 약 18cm 정도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웨폰을 끼면 다리가 더 길어지니까 훨씬 커지겠죠. 거의 뭐 키만 따지면 나이트 그리폰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따가 뭐 장착을 해보고 한 번 더 비교를 해보면 좋겠어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 당연히 머리부터 봐야겠지만은 머리 위쪽으로 치타 형상의 바이저를 쓰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머리 옆으로 이제 속도가 핵심이다 보니까 번개 모양의 무늬가 들어간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쪽으로 다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치타의 눈, 줄무늬, 코의 검은색까지 잘 도색되어 있습니다. 가만 보면은 이 머리 위쪽에 이 내부까지도 주황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건데, 아무래도 노란색 바탕의 주황색이라서 실제로 보면 티가 나는데 화면상으로 보면 티가 잘 날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중요한 얼굴, 이게 타키가 역대급 장난꾸러기 아니면 말괄량이 같은 느낌으로 나왔어요. 캐릭터 성격이 굉장히 활발하고 활달하고 너무 활동적인 그런 성격인데, 그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준 특유의 눈매라던가, 그리고 눈 밑에 검은색의 줄무늬라던가, 그리고 송곳니처럼 디자인된 턱 디자인도 도색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옆에서 봤을 때 확실히 날개 달린 것 같은 머리의 디자인, 장식 이런 부분들 덕분에 아, 얘는 속도를 상징하는구나 라고 바로 알 수도 있죠. 근데 이쯤 되면은 메탈 카드봇 상품도 옵션으로 뭐 교체용 표정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타키가 유독 이번에 표정이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작중에 아직은 등장이 한 편밖에 안 되지만은 엄청 인상 깊잖아요. 기본 형태는 이렇게 잘 나왔으니까 표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상체는 마치 조끼를 입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겉에 아머를 하나 더 씌우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진한 노란색의 외장에다가 검은색의 포인트들, 지금 옆에도 검은색 포인트가 있고 중앙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그리고 어깨 쪽으로는 마치 배낭을 메고 있는 것처럼 검은색의 형상으로 해서
두꺼운 외장이 감싸고 있다라는 것도 포인트겠습니다. 겨드랑이 쪽으로는 또 검은색 줄무늬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진짜 조끼를 입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주 잘 어울리는 게 몸 안쪽으로도 흰색의 기본 바디가 있어요. 이렇게 밑에서 봤을 때도 기본 바디 형상이 있습니다. 주황색의 줄무늬랑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밑에서 보니까 이제 외장이 분할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변형할 때 가동하는 부분이라 그렇다는 거 이따가 변형할 때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그거는. 그리고 잘록한 허리 검은색 외장부터 해서 그 밑으로 한 번 더 흰색이랑 진한 노란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골반부가 보입니다. 중앙에는 클리어 파츠, 내부에는 메탈릭 도색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골반 내부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형태의 그런 외장, 그런 프레임 사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어깨는 뭐 추가적인 장식이라든가 장비가 없이 되게 매끈합니다. 복잡한 거 없이 되게 경량화되어 있다는 그런 이미지. 그러면서도 주황색이나 검은색까지도 도색이 되어 있고요. 요 팔 상박 사이에 주황 색깔의 줄무늬도 도색 처리되어 있습니다. 팔 같은 경우도 팔꿈치 주변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되게 심플한 형태, 그냥 일반적인 검은색 매끈한 형태에다가 팔꿈치에 흰색 도색 처리되어 있고 나머지는 분할 처리네요. 손목의 주황색까지도 분할 처리되어 있어요. 팔꿈치 쪽에도 여기는 좀 그래도 메카스러운 각진 형태가 좀 보이고요. 그리고 손등에 노란색이 도색 처리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주먹은 꽉 쥔 그런 모습이 인상적이기도 하네요. 근데 아까 얼굴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 손도 약간 교체용 뭐 편손 같은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뭐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쯤 되면. 아니 다른 친구들 볼 땐 별 생각 없었는데 유독 타키만 이러네. 표정도 있었으면 좋겠고 손도 달겠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그리고 고관절 자체도 이제 주황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동그란 부분도 있지만 주변 기본 이 관절 자체의 디테일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좀 빛을 비춰보면은 요 바깥쪽에도 막 프레임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주변에도 막 디테일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거든요. 확실히 로봇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 아주 뭐 디테일이 좋고요. 허벅지 같은 경우도 역시 튼실한 아주 단단해 보이는 그런 허벅지 디자인이 인상적입니다. 허벅지 안쪽으로는 검은색의 포인트들도 좀 보이고요. 겉으로는 검은색 라인이지만 변형하면 이게 그 자동차 뒤쪽 윙이 되거든요. 근데 정면에서 보면 이게 줄무늬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것도 되게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검은색도 검은색이지만은 뭐 이런 주황색 포인트 가만 보면은 차량의 뒤쪽 라이트 부분인데 클리어 오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주황색이랑 되게 잘 어울리게끔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것도 좋고 허벅지 뒤쪽으로는 역시나 바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뒷면 보면은 이제 깔끔한 형태, 여기 가동하면은 잘 움직이겠다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무릎 쪽으로 가면은 여기도 종아리 쪽에 주황색의 라인이나 무릎 관절에 이제 하늘색 포인트도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정강이 앞쪽 라인이 주황색, 노란색 그러면서 또 아까 팔 상박처럼 요 발목 주변으로는 또 매끈한 형태입니다. 덕분에 실루엣이 진짜 무슨 선수 다리처럼 튼실한 허벅지 그러면서도 날렵해 보이는 라인 이런 게 좀 포인트 같기도 해요. 그리고 발 디자인도 보면은 진짜 러너 슈즈 신은 것 같은 진짜 운동화인데? 이건 러닝화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아주 깔끔한 디자인 하늘색부터 포인트들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뒤꿈치도 보면은 이렇게 메카적인 디테일도 보이고요. 발바닥도 디테일이 있습니다. 가만 보면은 발바닥 좌우가 다르거든요. 이게 엄지발가락 방향으로 이런 동그란 디테일이 있어요. 그래서 발바닥이 좌우가 똑같지 않다라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백팩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의 앞바퀴가 좀 보이기도 하고 요 옆에 헤드라이트 쪽이 보이기도 하고 뭐 줄무늬도 검은색, 주황색에 흰색에 뭐 되게 다양합니다. 뒤쪽에서 보더라도 약간 그 치타의 눈처럼 보이는 이런 뒷모습 이런 것도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치타 특유의 이런 이제 검은 색깔의 점 포인트들도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마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텐데 꼬리입니다. 꼬리. 짜잔. 이제 안쪽은 볼 조인트입니다. 볼 조인트여서 이제 회전하거나 조금씩 들고 내리고 할 수도 있고요. 아예 돌려서 꼬리를 위쪽으로 세우는 것도 가능하고요. 꼬리 중간에 관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것도 가능하고 꼬리 끝에 검은 색깔 포인트도 도색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그 누가 물어봤나 하는 그 부분도 하는 부분도 살짝이지만 약간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죠. 꼬리 자체 마디마디 디테일도 이제 기계적인 그런 메카닉스러운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가만 보면 이 허리 쪽 같은 경우도 여기 약간 외장이 덧대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양각 디테일들도 좀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달리기다 보니까 이런 코어라든가 이런 데 좀 더 덧대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자, 그럼 또 가동은 얼마나 움직일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목 자체는 안쪽에도 보이지만 볼 조인트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돌아갑니다. 특별히 걸리는 건 없습니다. 편하게 돌리고 스윙도 좀 할 수 있고요. 대신에 드는 건 좀 약한데 숙이는 게 엄청 숙여집니다. 사실상 이게 변형 구조거든요. 그래서 엄청 숙여지는 형태라는 거. 그리고 어깨는 전체 라쳇입니다. 클릭이 되게 튼튼하게 되어 있어요. 편하게 들고 내리고 옆으로도 들고 내리고 해줄 수 있습니다. 90도까지 편하게 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 이상은 더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팔 상박의 회전축, 이쪽은 라쳇은 아니고요. 그리고 팔꿈치 역시 라쳇은 아니지만 둘 다 적당히 튼튼한, 고정성 괜찮은 그런 강도를 보여주네요. 팔꿈치 자체는 90도보다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이 볼 조인트예요. 편안하게 돌려가면서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허리는 회전이 하나 들어있어요. 이게 한 클릭 한 클릭 해가지고 편하게 회전시킬 수 있는 형태입니다. 액션 포즈 취하거나 할 때 훨씬 자유롭겠네요. 근데 이거는 변형 구조라서 미리 스포하게 되는 거긴 한데 가동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허리가 아니라 흉부입니다. 숙이는 건 안 되는데요. 변형 구조 때문에 흉부를 드는 건 가능합니다. 아예 머리에 있는 목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흉부를 드는 액션도 가능은 하다. 근데 액션 취하면서 많이는 안 쓸 수도? 근데 아까 목이 고개를 들기는 조금 힘들었잖아요. 그거 대신에 흉부를 가동시켜서 좀 드는 걸 표현한다? 라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고관절 역시 기본 라쳇이죠. 적당히 튼튼한 그런 라쳇이고요. 앞으로 들고 뒤로 들고 그리고 옆으로 드는 거 역시 편하게 들어집니다. 대신에 허벅지 외장이 골반 쪽이랑 간섭이 있기 때문에 90도까지 힘들고 그래도 45도 이상 크게 들어지긴 합니다. 완전히 차렷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때는 허벅지 조인트를 끼워서 차렷 자세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허벅지 회전 라쳇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은 기본적으로 라쳇 무릎 쓰는데 90도 정도까지인데 여기서 변형 구조를 더 쓰면 완전히 굽혀집니다. 이 위쪽으로도 무릎이 있어서 사실상 이중관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변형 때문에라도 이렇게 굽혀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아주 크게 굽혀진다. 그리고 발목 회전축이 위쪽에 들어가 있어서 회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꺾는 거 역시 엄청 많이 꺾이는 형태. 그리고 발목을 펴고 굽히는 것도 라쳇으로 튼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러운 무릎 꿇기도 가능합니다. 이거 무릎도 90도가 아니라 적당히 안쪽으로 꺾어가면서 발목까지 다 활용을 하는 그런 형태가 가능한 거죠. 가동이 상당히 좋다라는 느낌이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액션 살펴봐야겠죠. 어떤 식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이 스탠딩 자세를 먼저 한번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딱 로봇 아니면 메카 되게 전형적인 스탠딩인데 이거 말고 타키는 다른 게 있잖아요. 설정화에도 나오잖아요. 오른팔을 살짝 들고 팔꿈치를 굽혀서 안으로 해서 손등이 몸쪽으로 가게 돌리고 살짝 꺾고 그대로 다시 붙여주고 다리도 뒤쪽으로 한 클릭 정도, 꼬리도 오른쪽으로 빼주고 허벅지를 이게 정면에선 2클릭 정도 해주고 발목을 그대로 접지시켜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주면은 카메라 로우 앵글로 바꾸어서 포즈 완성! 바로 포즈 완성. 근데 약간은 좀 더 삐딱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다리를 한 클릭 더 돌리고 반대쪽은 그냥 두면 좀 더 나아졌다.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오른 다리를 3클릭, 왼 다리를 2클릭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살짝 삐딱하게 서 있는 그런 느낌의 완성입니다. 실제로 이게 라쳇이다 보니까 완전히 삐딱하게 하기에는 이게 조금 살짝 됐다. 오른쪽 골반을 살짝 든 느낌으로 해서 왼다리를 한 클릭 더 바깥으로 해준 다음에 하면 조금 더 느낌이 사네요. 이거 괜찮다. 됐다. 어떻게 보면 딱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서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타키 특유의 뭐랄까 분위기를 좀 더 살려주는 포즈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카메라는 로우 앵글로 해야 되게 잘 어울리긴 하니까 그거 참고해주세요. 자, 기본 포즈 했으니 다른 포즈도 보도록 하죠. 일단 작중에 타키가 처음부터 모습이 막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화면에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도 빨라가지고 카메라에도 잔상만 남을 정도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다가 준과 블루캅을 만났을 때 블루캅 발 걸고 넘어뜨려서 이렇게 넘어지고 이 상태에서 이제 타키가 막 말을 걸죠. 궁금하나? 보여줄까 말까? 보여줄까 말까? 하다가 이 누나가 한 봐줬다 하면서 잘 봐봐레 그러면서 바닥에 딱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누워서 처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하는 인사말 반갑습니다 타키라카입니다. 사투리가 구수한 게 그냥 일단 등장부터가 굉장히 강렬한 임팩트였어요. 그리고 나오는 그 대사 인생 모토가 끝까지 놀자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장난꾸러기고 놀고 싶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모우타운 시민 여러분도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하는데 즐겁기는 낙서하고 돌아다니고 막 차에다가 낙서해놓고 벽에다 낙서해놓고 난리였는데 아무튼 굉장히 화려한 첫 등장이었다. 그 뒤에는 타이거 보고서 갑자기 점프해서 내려와서는 건이 아이가 타이거 보고 건이라고 하는 것도 신기한데 너무 활발하게 반가워하는 그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다. 그래놓고 타이건도 갑자기 사투리 쓰죠. 그래 내쁘다. 그러고 타키 잡으려고 하니까 그래 꼭 좀 잡아둬 하면서 뒤에서 또 농락하고 달아나고 하는 모습도 나오죠. 그렇게 이 짜쓰기 하면서 타키를 잡으려다가 블루캅을 때려버리는 타이건을 보면서 아이고 저런 진짜 아프겠다 하면서 뒤에서 또 비웃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그렇게 블루캅이랑 타이건한테 또 장난쳐놓고 또 이제 주인공 뒤로 와가지고 뒤에서 어느샌가 하하하 오면서 웃고 있는 모습도 나오죠. 그리고 웃다가 상체를 숙여서 둘이 베스트 프렌드 아이가 네 잘했지? 하면서 이제 준한테 또 말 걸고 그러면서 또 빠르게 달려가면서 또 타이건이나 블루캅한테 장난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후엔 블레이온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다소곳하게 이렇게 배꼽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블레이온이 난 이 녀석들이랑 달라. 그리고 꼬리랑 대화하죠. 누가 물어봤나? 그리고 본격적으로 스트레칭을 하기 시작하죠. 배짱도 두둑해 보이고 한 성깔 하는 것 같으니 내가 스페셜하게 제대로 놀아준다면서 셋업을 시작하죠. 가보도록 합시다. 셋업. 다시금 메탈 카드를 웨폰으로 바꿔보도록 합시다. 셋업. 시작은 반으로 쪼개고 시작하면 되고요. 아까 돌려놓은 거에 반대로 가면 되겠죠. 슬라이드, 발목을 펴고 뒤꿈치 펴고 발 앞쪽 펴고 안쪽 패널 열어놓고 반대쪽도 슬라이드, 발목 펴고 발꿈치, 발 앞쪽, 내부 패널 열어놓은 패널로 종아리가 들어가서 슬라이드 그리고 패널 닫아서 고정시켜 놓고 발목을 밑으로 펴면서 아래쪽 발끝에 구멍이랑 바닥에 있는 조인트를 맞춰서 끼워줍니다. 기본 형태가 이렇게 살짝 발목을 안쪽으로 꺾고 있는 형태로 완성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슬라이드 장착, 패널로 닫고 발목을 펴면서 안쪽이랑 연결. 백팩에 있는 좌우 기본 웨폰 지타 너클 가지고 와서 접어놓은 손을 펴면서 발톱에 전개. 다시 봐도 이 연동은 진짜 좋네요. 이건 너무 마음에 듭니다. 빠밤. 그리고 손목에 주황색 라인으로 고정을 하면서 이 팔 바깥에 있는 조인트로 위치 고정까지 시켜줄 겁니다. 이렇게 슬라이드 하듯이 넣으면서 딱 소리 나게 고정. 반대쪽도 마찬가지 착 하면서 고정 잘 됩니다. 자 이렇게 타키 셋업 완료! 다리도 훨씬 길어지고 확실히 동물 다리처럼 약간 역각처럼 보이게 만들어졌다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발에도 발톱이 생겼으니까 손에도 손톱이 생기는 그런 형태의 기본 웨폰까지도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제 백팩도 좌우가 이제 분리가 됐기 때문에 훨씬 더 가벼워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됐죠. 덕분에 더욱 날렵해 보이면서 또 다리에 힘이 더 생겼다라는 그런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셋업 상태에서도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해보면 나이트 그리폰보다는 그래도 머리 하나 정도 작은 형태가 되네요. 그럼에도 블루캅보다는 커지기 때문에 거의 중형 가까운 사이즈, 소형과 중형의 사이 정도 그런 느낌이 되네요.
팔에 장착된 치타너클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 봤을 때 이제 기본 주먹들도 보이고요. 손목부터 해서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니까 오히려 이제 거대한 팔 아머나 아니면 너클을 꼈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확실하게 강하게 들고요. 다리 같은 경우도 자세히 보면은 아까는 되게 튼실한 허벅지였다면 이제 다리 아래쪽도 허벅지랑 비슷한 정도로 되게 두께감이 생겼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기존에 있던 발도 보이기 때문에 강화 외골격 같은 걸 장착했다라는 그런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 다리 앞쪽에 덕트, 뒤쪽으로 무슨 튜닝카의 배기구 같은 느낌의 디자인, 그리고 외골격 같은 느낌의 이런 프레임에다가 발목도 보면 주황색이나 하늘색 포인트도 있고요. 발톱 같은 경우도 발바닥에 그 특유의 그 발바닥 디자인부터 시작을 해서 발톱도 디자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발가락도 라인들이 들어가 있어서 구분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뭐 바뀐 외형은 그렇다 치고 가동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팔에 추가됐으니까 팔꿈치 딱 90도 정도. 아까는 90도보다 훨씬 많이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그 접히는 부분에 파츠가 있다 보니까 약간 더 제약이 생긴 느낌이지만 충분히 많이 움직이기는 하죠. 이 정도면은. 고관절에는 추가되는 게 없고 무릎으로 가보면은 아무래도 종아리 쪽이 더 두꺼워졌다 보니까 기존의 기본 관절 썼을 땐 허벅지 바깥쪽이랑 간섭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펴고 위쪽 관절을 쓰면은 더 많이 굽혀지긴 합니다만 한 90도 정도 조금 못 미쳤을 때 바퀴랑 간섭이 살짝 생기네요. 이건 좀 주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 부분만 딱 움직여주면 90도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굽혀지는 느낌입니다. 발목은 회전은 없지만 안쪽으로 더 꺾일 수 있는 형태입니다. 대신에 발끝 부분이 이게 고정 핀으로 고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쪽으로 꺾을 때 발목이 한 클릭 더 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 기존 발 빼고 소닉 러너만 보더라도 발목을 펴고 굽히는 게 되거든요. 요 발가락도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것 따라서 이제 발만 배치를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아예 이 락을 풀어놓는 거죠. 기본 형태는 락이 걸려있는 거긴 하지만 발목 움직임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이걸 풀고 움직여 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스페셜하게 놀아줄게 하고 셋업 완료 후 취한 포즈. 다리 쫙 벌리고 발목도 지금 발가락 고정 풀어서 접지를 시켜놨거든요. 되게 액션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클로즈업 되죠. 놀아줄게 괜찮지? 치타 바이저를 그냥 얼굴에 탁 써버리는 요런 형태까지 해서 좀 더 그 동물적인 좀 더 와일드한 느낌이 더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드러난 부분에 이 검은 색깔 점점점점점 하는 그 표범 특유의 무늬도 나타나지요. 블레이온이 상관없다고 하자 타키가 고맙데이 하면서 블레이온을 넘어뜨려 버리는데 블레이온을 아예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게 굉장히 놀라운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순간 속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거기에 파워가 실리니까 속도도 속도지만 덩치를 뒤집을 정도의 파워까지 진짜 센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멋진 장면들이죠. 그치만 이 모든 게 타키에게는 놀이, 신나게 놀자! 그런 느낌인 거죠. 에피소드 후반에는 나이트 그리폰이랑 경주도 하는데 타키가 순간 속도는 좋지만 지구력이 좋지 못해가지고 나이트 그리폰의 이 안정적인 속도에 밀리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이트 그리폰이 이제 너도 동료가 되라 하니까 타키가 메탈 브레스 안에 들어가면 나 맘대로 못 놀지 않냐, 싫다 하고 도망가요. 자, 그럼 이제 타키 전부 다 살펴본 것 같은데 비클 모드로 변형도 해봐야겠죠. 일단 셋업된 거를 좀 풀어줍시다. 발은 미리 락을 풀어놨고 그대로 안쪽 열고 빼고 팔도 빼고 다시 발톱 집어넣고 백팩에 장착. 반대쪽도 마찬가지 발톱 집어넣고 백팩에 장착. 자, 타키의 기본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다리를 모아줄게요. 근데 다리를 모을 때 꼬리가 같이 들어갑니다. 꼬리를 앞쪽으로 가동시킨 다음에 이 중간에 관절 있었죠. 이거를 살포시 접어줍니다. 완전히 접지 말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꼬리에 2개의 구멍이 나 있고요. 허벅지 안쪽엔 2개의 조인트가 양쪽으로 다 있습니다. 이걸로 다리를 모으면서 가운데 조인트를 끼우면서 꼬리까지 조인트를 끼워서 이렇게 완전히 고정을 시켜놓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상체부터 변형을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죠. 일단 백팩 양쪽에 너클을 빼놓고 합니다. 백팩 위쪽 커버를 락을 풀면서 완전히 들어 올려주고요. 백팩에 관절이 2개 있는데 이 뒤쪽 관절을 90도,
역시 한 클릭, 한 클릭, 한 클릭 움직이니까 튼튼하게 움직이면서 완전히 수평으로 펴주었고요. 그 다음 아까 흉부를 뒤로 넘길 수 있는 가동이 있었죠? 해줍니다. 두 클릭 움직이면 최대로 움직인 겁니다. 그 다음 고개를 완전히 숙여서 얼굴을 파묻어주고 그대로 이제 안쪽 조인트까지 가동을 시켜서 이제 머리를 안쪽에 그대로 감싸듯 이렇게 위쪽으로 완전히 덮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깥쪽 패널을 살짝 열면 이제 안쪽에 공간이 생기면서 내부 파츠가 나오기 쉬워지겠죠? 이중관절입니다. 역시 바깥으로 그대로 끄집어내줍니다. 그 다음 이 뒤쪽에 돌기가 있기 때문에 골반으로 가서 이 부분을 딱 소리 나게 락을 걸어주고요. 펼쳐놨던 패널은 그대로 뒤쪽으로 포개서 깔끔하게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앞유리가 그대로 이어졌죠. 그리고 매뉴얼에서는 팔을 이대로 앞으로 드세요 라고 되어 있지만 뭐 뒤로 돌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뒤로 돌려서 팔꿈치를 살짝 이렇게 일단 굽혀놓고요. 팔을 안으로 가동시켜서 이제 내부랑 밀착을 시킨 다음 이 팔꿈치가 이 검은 색깔 이 꺾여 있는 부분에 그대로 포개지게끔 이렇게 수평을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손등이 바깥으로 오게끔 손목을 돌려서 노란색 형태를 맞춰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손목을 돌리고 시작하면 편하겠죠? 돌려서 팔꿈치 굽히면서 그대로 밀착. 이제 뭐 팔꿈치 각도 같은 거에 신경을 써야겠지만은 그냥 이것만으로도 그냥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러면 상체 쪽 변형이 끝났어요. 벌써 차량의 형태 어느 정도 나왔고 이제 하체로 가서 이제 허벅지 앞에 있었던 윙 부분을 뒤로 슬라이드. 끝에 가면 딱 하면서 락이 걸립니다. 그리고 허벅지 바깥에 있는 외장을 열고 안쪽에 접혀져 있는 외장도 다 펼쳐줄게요. 이렇게 펼쳐놓은 상태에서 발목도 완전히 이렇게 앞으로 쭉 뻗어주고 바깥쪽으로 90도 돌려줍니다. 그 다음 이제 무릎을 완전히 굽혀줄 건데 뭐 그 전에 이 무릎을 일정 부분 가동을 시키고 외장을 먼저 닫을게요. 닫으면서도 고정용 핀이 있으니까 락이 딱 걸리게끔 꾹 한번 눌러주고요. 그리고 완전히 무릎을 이제 굽혀줍니다. 완전히. 이게 굽히는 과정에서 보면은 발꿈치 부분이 이 노란색 외장 파여있는 부분에 딱 맞거든요. 근데 중간에 한번 이렇게 걸릴 때도 있어요. 외장끼리 간섭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는 발목 살짝 들어서 넣고 다시 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 이제 뒤에 배기구를 가동시켜서 이렇게 펼쳐주고 그 다음 외장을 덮어주면 됩니다. 뭐 외장 덮은 다음 꺼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제 뭐 본체는 끝났고요. 아까 빼놨던 백팩의 너클 파츠 접혀져 있는 옆문 옆에 유리거든요. 이거 옆문을 그대로 락을 풀면서 펼쳐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접혀있는 걸 펼치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차량 옆에 가서 다시 장착을 시켜주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손목의 각도에 따라서 이게 끼울 때 손이 밖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손목 안으로 꺾여 있는 상태 잘 확인하고 그대로 차량 옆 파츠를 끼워줄 때 앞쪽에 핀, 안쪽에 핀, 그리고 이 발끝, 그러니까 셋업할 때 썼던 발끝, 그리고 이 차 문 뒤쪽까지 앞쪽 락 걸고 중간 부분 락 걸고 뒤쪽 락 걸어주면서 튼튼하게 차량 옆 라인까지 완성.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앞쪽, 중간, 뒤쪽 튼튼하게 한번 살짝 눌러주고요. 타키 비클 모드 완성! 아주 멋진 스포츠카 형태의 차량입니다. 약간 터보 튜닝까지 되어 있는 느낌으로 약간 여기 흡입구까지 있고요. 옆에 이제 배기구까지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치타가 연상되는 컬러링과 이런 점점점 이런 점박이 같은 형태의 디테일들, 그러면서도 차량의 실루엣이 굉장히 멋지게 완성되어 있다라는 것도 포인트겠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지만 바퀴는 뭐 다 잘 굴러가는 형태입니다. 편안하게 가지고 놀아주면 되겠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한 포인트는 노란색 바디에 검은색 줄무늬 도 뭐 당연한 거죠. 기본 컬러니까. 근데 저는 이 눈을 덮고 있는 이 위쪽, 이게 또 아까 봤던 그 바이저의 치타 눈 같이 생겨서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눈매 같은 경우도 타키 특유의 눈매가 살짝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귀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앞쪽에 그 차량 특유의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습니다. 앞쪽에 이런 흡입구 디테일이나 이런 거 내부 디테일도 그렇고 앞쪽에 차량의 그릴 디테일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옆에 요 메쉬 부분도 디테일이 좋고 헤드라이트 안쪽에도 메탈릭 컬러 도색이 되어 있고 클리어 블루가 감싸고 있고 옆 라인도 보면은 일단 사이드 미러 디테일도 있고요. 차량의 문 손잡이 디테일도 있고
그러면서 발바닥이 또 뭔가 기계적인 디테일이 돼가지고 이 부분도 라인이 깔끔하게 만들어지는 것도 좋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뭐 주황색 포인트들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보이죠. 뒤쪽으로는 후미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뒤쪽 덕트도 메탈릭 실버 도색이라던가 차량 자체 형태도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배기구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배기구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꺼낸 거잖아요. 이거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완전히 숨겨져 있는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꺼내서 제대로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반대쪽 뭐 동일하고 위쪽 같은 경우는 이 위쪽까지도 검은색으로 다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에 아까 허벅지 슬라이드 시켜가지고 뒤쪽 윙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타키의 얼굴도 완전히 이렇게 집어넣어 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뭐 허리 정도나 타키의 기존 모습이 보이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발톱 숨겨져 있는 거 빼꼼 튀어나와 있는 것도 귀엽습니다. 자, 그럼 다시 로봇으로 변형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은 아까 역순으로 그대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일단은 옆문이랑 이걸 먼저 락을 잘 풀어서 떼어내는 걸로 시작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메탈 카드보 W 타키 리뷰해봤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메탈 카드보 등장이 굉장히 충격이었다. 아직 작중에서는 동료가 되진 않았지만은 언제쯤 또 등장을 해서 이제 활발한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캐릭터의 성격이라던가 이런 보여주는 모습, 그런 액션 이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일단 최소한 지금까지는 없던 메탈 카드봇이구나 라는 거를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그런 캐릭터였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가 매우 기대가 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 잘 나왔네요. 가지고 노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쉐.